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에 앞서서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숄츠 방송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요. 저도 숄츠 방송을 이제 조금씩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제 숄츠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좌파들의 그야말로 내로남불 행태를 이해하시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송영길이가 강서에 나타났네요. 까무르는 지가 이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왜냐? 바로 돈봉투.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지금 방탄 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송영길 또 이 범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게 나타나니까 역풍이 불까 봐서 민주당이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박범계. 제가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일보에서도 단독으로 이 해외 출장 정보와 관련된 이 사이트에서 딱 찾아낸 이 박범계의 미국과 유럽 출장비. 한동훈 장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쓴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공무 출장 많이 다녔는데요.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투입된 것 이상의 효과, 출장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성의 원칙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이게 말이죠. 출장비를 많이 써놓고서 알맹이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 제대로 출장비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축소 신고.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당시 갔을 때 대학에서 워싱턴에서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 강연을 했는데 이거 초대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 강연 특강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대한민국 국비로 예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초청기관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간 것처럼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법무부의 수장이 됐으니 이러한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이 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죠. 예. 그런데 알고 보면 왜 이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언론 매체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됐느냐? 바로 김의겸이가 불을 지른 거예요. 최근에 김의겸이가 한동훈 장관을 닦아 세우겠다는 공격 포인트 참 잘 잡았네. 자화자찬격에서 문제 제기한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의 작년 6월 출장비예요. 미국 출장비. 이거 왜 공개 못하냐? 난리를 쳤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전직 장관까지 다 포함해서 공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도 해달라. 그래서 이게 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박범계를 잡은 게 누구냐? 그 잘난 김의겸이다. 예. 김의겸의 지적 수준의 한계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남재균 전 육참 총장, 그리고 이제 안기부 장관까지 국정원장을 마무리로 이제 공지해서 이 옥고를 많이 치렀는데, 이 회고록을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이 아직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요지가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업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주로 노무현 정부 때 육참 총장을 했잖아요. 그 갈등 관계를 많이 지금 이 회고록에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직 공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과거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육참 총장이 주로 이제 육참 총장 때의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런 일을 했구나. 요런 일을 또 안 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재인 때 제일 잘 나갔던 인간이 누구예요? 이성윤이잖아요. 이거 깜도 부족한 건데 그 잘난 경희대 법대 나왔다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끝까지 봐줘갖고 검찰총장까지 될 뻔했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법무연수원에 좌천돼서 앉아있는데 지금 조국하고 꿍짝꿍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야, 지가 가해자일 때 이 심정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는 이성윤이 역시 문재인하고 사촌 간에 불과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송영길이의 강서 지원 유세입니다. 자, 돈봉투. 이게 민주당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엄연히 무소속으로 돼 있어요. 돈봉투 사건이 나니까 딱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벽으로 무소속. 이런 인간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무늬만 무소속인 거죠. 머리는 민주당 심장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옷 입은 복장서부터, 이 민주당 이 옷이잖아요. 파란색. 요걸 입고 지금 강서 선거 지원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에서는 미치겠네.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도움이 되겠느냐?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요 내부 반응을 모르고 있는지 또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내 방탄 좀 채우려고 이재명 같이 마이 회고 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송영길 정도가 되면은 친송영길파가 한두 명입니까? 당연히 민주당 내 골머리 앓고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런데 송영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돈봉투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다. 나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좀 봐줘라. 그러니 이재명 방탄만 치지 말고 송영길이 방탄도 쳐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 참 천덕구리의 송영길을 보면 불쌍합니다. 당당하게 총탄을 몸으로 맞아라. 네, 총탄을. 본인이 지은 죄는 지가 딱 당당하게 맞아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방탄을 쳐달라는 지금 의미로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한 더군다나 송영길이 이번에 송영길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 최근에 용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잖아요. 요게 뭡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를 종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한테 4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가 있다. 이거를 검찰이 최근에 이거를 포착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이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먹사연에 후원을 해줬는데 이 중에 4천만 원이 뇌물 혐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 혐의는 죄목이 커요. 그러니까 형벌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딱 걸고 나오니까 지금 송영길이가 놀래버린 거예요. 예, 놀래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진교훈 후보 이 선거 유세를 통해서 당의 방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에 맞습니다. 예, 떠난 인간이다. 이재명 같이 방탄도 어려운데 송영길까지 방탄 어림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런 내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박범계 출장비 관련인데요. 야, 박범계 이거 못 말리는 인간이에요. 예. 1억 원을 써놓고서 1억 원을 쓰지 않고 한 6천여만 원을 썼다. 예. 그리고 인원도 한 11명쯤 갔는데 한 6명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이 출장 보고서를 올렸어요. 요게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김의겸이가 주요 역할을 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하고 김의겸이가 말이죠. 한바탕 최근에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출장비가 말하자면 이제 언론의 이 폭로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의겸이가 말이죠. 지난 9월에 이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따져 물어요. 묻는 것만 대답해 이러면서 몰아세운 게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전직 장관들 것도 전부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박범계 출장비예요. 그래서 출장비를 이렇게 낮춰서 그리고 출장 인원도 낮춰서 그리고 정부 국가기관 안 가고 주로 비정부 기관을 방문하고 주로 또 한국인을 많이 만나고 부실 출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서민판에 하면서 의전은 엄청 좋아하는 이 좌파들의 실제가 드러났고 예, 의겸이가 이거는 제대로 지금 한 건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이한테요. 저는 비판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박수의 찬사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김의겸이 안 했으면 박범계 이런 비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미국 대학 강연을 갔는데 예, 뭐 강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국위 선양에도 좋고 좋은 거죠.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2021년도 11월 18일 날 강연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법조인들이 할 역할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연과 관련된 즉 조지 워싱턴 대 방문과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초대를 받아서 갔다면 초청 기관이 내는 게 기본 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가 법무장관으로서 이제 지 주가 좀 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있게 되는 선거 때 또 치적으로 써먹으려고 내가 단순한 법무장관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남북관계도 전문가고 그 다음에 대미 외교도 또 전문적인 영역 즉 법률 분야에 있어서 내가 대미 외교를 한 역할을 한 사람이야. 요렇게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주가를 올리겠다는 야심찬 그의 가에 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연을 전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아유, 박봉계 장관님, 미국 출장길에 우리 대학에 와서요, 좀 강연을 꼭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대학의 네임밸류를 좀 높여주고 좀 기여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주가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에서 아니 지가 지도자로서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는 사람이 오지 말라는 대학이 어디가 있겠어요. 실력 여부를 따라서 어쨌든 현직 법무장관인데 그러니까 미국 이 조지 워싱턴 대학도 명문대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 오라 했겠죠. 그래서 강연을 한 겁니다. 자, 이 강연한 내용이요. 2021년도 11월 19일 날 장관 동정 알림 자료 그리고 미국 출장 결과 보고서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엘리엇 스쿨 즉 국제관계대학 한국학 연구소 초청으로 1시간 강연을 하고 이 제목은요. 국제정치의 강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그러면서 부제는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왜 외교부 장관 다니면서 또 통일부 장관이 아니면서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통일 문제를 다룰 때 남북간 이 법제 연구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 말이죠. 북한 법제를 연구하는 담당 파트가 따로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게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역할을 위해서 이런 역할 때문에 내가 와서 강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관계 법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이 강연을 하고 코로나 이 당시에는요. 2021년도 11월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국경도 폐쇄되고 북한은 이런데 이 북한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말하자면 이게 사기 초청이죠. 지가 뭐 남북한 관계 법제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이제 확대 자기 자화자찬을 해야 되니까 남북관계 평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통일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연구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가들이 비핵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출장 결과, 이 강연 보고서에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장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가 국제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치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과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시각은 뭐 새로운 시각이에요. 이 어느 쪽부터 알려진 시각인데 아니 법무부에 이 과가 따로 있다는 게 북한 법제 담당하는 예. 그 다음 대한민국이 법률의 영역에서 견인하는 통일상을 강화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엘리엇 스쿨과 한국학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야, 이렇게 거창하게 올려놓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1시간 미만짜리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예산을 썼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영문으로까지 쫙 이 폼을 잡고 올려놓는 거예요. 예, 성과를 거대하게 올렸다 이거죠. 성과? 이거 뻔한 거죠. 예,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사이트에 근거로 어마어마한 외교안보 활동을 했다고 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 출장 갈 때 인원이 11명이었는데 6명이나 적고 출장 기부가 1억 700만 원이었는데 3,800여만 원이 줄어드는 6,8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거 전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법 227조에 의하면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고친 경우에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왜 거짓말로 보고서를 쓰고 가짜 조작 보고서를 냈는지 요거를 조사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박범계의 이러한 이 사기 행각, 예, 쇼 행각은 결국은 김의겸이가 최고의 공을 세웠다. 예, 이게 결국 김의겸이가 박범계를 잡아오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담으려다가 박범계를 잡았는데 김의겸이 역시 김의겸답게 참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 미국 출장이 훨씬 더 돋보이고 훨씬 원칙적인 출장 그리고 공무지침에 맞는 예산 지침에 맞는 공무출장 이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요 내용을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는요 주제를 바꿔서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주로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그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 회고록에 지금 많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고록이 곧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앞두고 조선일보에서 지금 먼저 그 핵심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내용, 이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총장 재임 중,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부하고 싸우는데 이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구상해왔던 미래 육군 구상은 실행하지 못했다. 이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고록의 제목은요, 옥중에서 쓴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육군 구상을 담지 못한 거, 육참총장 재직 때 이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청와대 수석이 남북이 화해에 협력하는 마당에 적대 감정을 부추기는 군 정신교육, 이거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냐? 요렇게 얘기했지만은, 야, 이거 군 정신교육 폐지 안 했다. 이거를 거절했고, 오히려 군 정신교육을 강화했다. 이거는요, 문재인 때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때 적대 대적관이가 없애버렸잖아요. 전쟁사도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 이퀄 문재인,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안보관이. 예. 그리고 이 부산에 지금 군수사령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충남 유성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래도 부산 사람들인데 부산 사람 지원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 이전하지 말고 부산에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군 문제를 갖다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반대를 하면서 대통령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외부 인사 청탁도 전부 근절시켰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 청와대 고인사들이 인사 청탁한 인물이 4명이 더 있었는데 장군 인사 전부 다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예,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락된 장교가 무기명으로 투서를 유포해서 투서를 결국은 수사했는데 무기명 투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하지 말라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군 검찰을 동원해서 청와대가 계속 수사를 강행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냐, 수사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럼 끝내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 얘기를요,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사람이 전화로 알려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념적 실세 그룹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육참 총장의 임기 내내 지금 남재준 원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지만은 아무런 털릴 것이 없으니까 기소조차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이제 겪어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펴가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모화 사상에 찌든 4대 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김일성 숭배하는 또 주체 사상파도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마오쩌둥과 김일성 그리고 붉은 이념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적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추종하는 공산화 내지는 민중민주사회 건설을 방해한 세력, 즉 반동들의 호칭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주사파들과의 투쟁은 2003년 4월에 육참 총장 취임과 더불어 시작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재직 시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책에 담을 수가 없다. 다만 통일이 되고 나면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쓰겠다. 그리고 내 생전에 통일이 꼭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모든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또한 개인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사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5.18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 폭도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무력 진압이 왜 당연한지 이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군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지만은 이거를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의 임무가 아니고 군인은 준비된 힘과 전투에서 승리를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전투원들이지 상대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폭력 집단이 아니다 해서 순회 교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재준 당시 원장은요, 육군대학에서 강의 중에 있었는데 교관 측의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미 국방부의 작게 557 수정 작업
요것도 본인이 막아냈다. 예, 그리고 또 이 개인적인 가정사, 그리고 또 이 슬픈 얘기를 또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감 중에 모친상을 당해서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군 재직 중에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먼저 떠내보낸 일, 그리고 서울 광화문우체국하고 서울역에 취직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하고 삼수 끝에 육사학관 일화, 이런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군 후배들 사이에서 남재동 원장은요, 영원한 사관행도 3학년, 천연기념물이라는 별명으로 통한다고 하고요. 예, 통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일 날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뭐 대단한 군인이고 대단한 이 국가관을 지닌, 안보관을 지닌 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요, 이 회고록이 나오면 뭐 특히 뭐 이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군 부대에 있는 현역 장교들 특히 꼭 일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이 책을 한번 읽는 게 좋겠다. 왜냐? 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요? 대통령도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 권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 또한 개인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 문재인이가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사적 수단으로 쓰다가 시혜를 베푼. 예. 그래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공적 수단이다. 예. 그래서 이런 공적 수단과 개인적인 이런 이 시혜하고 혼동을 해서 과오를 저질러서 안 된다. 이런 따끔한 일침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요, 대통령도 한번 이거 특히 문재인이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성문.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책을 읽어보고 절대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치에서 잊혀지고 싶다는 이 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윤이 인간, 이거 X했던 인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감찰을 하게 된 것이 말이죠. 조국 북콘서트에 가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검찰의 중요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검사 윤리 강령 위반,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법 위반,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하고 검사 윤리 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감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말이죠, 이 조국 북콘서트에 가서 아주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불만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윤석열은 되고 왜 이성윤은 안 되냐? 요거를 요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성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이성윤이가 얘기하는 윤석열은 되고는 뭘 얘기하느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호 사장과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성윤 왈, 이게 검사윤리 강령 위반인데 이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성윤이가 이번에 조국 북콘서트, 더군다나 조국은 장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자연인인데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 덕담한 것이 왜 이에 의심을 받고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냐, 황당하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나, 본질적으로 같은 걸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 남불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인이 무도한 검찰 정권, 그 다음에 현 정부를 무도한 검찰 정권, 또 전두환의 하나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비판을 한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헌법과 이런 의견 표명을 왜 감찰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제약한다면, 이런 거를 제약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노노, 이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 하나도 해석하지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그래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고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는 X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추가로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